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태타임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거의 이틀 정도 쉬고 있었던 명태균이었는데 오늘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걸 보니까 무슨 얘기지? 싶어서 일단 그 SNS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명태타임즈는 명태균의 SNS를 기반으로 어떤 사건들이 앞뒤로 있었는지 그 맥락을 따라가는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무엇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명태타임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타임스. 그렇습니다. 명태균의 주장 만나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채널A는 가짜뉴스 이제 그만해라. 전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쌍따옴표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어떤 기사를 이야기하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채널A 기사 만나보도록 하고, 그 밑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하는 채널A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아니, 이미 뉴스토마토도 고소를 해놓고 나서 채널A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발언에 대해서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그 뉴스토마토 때 보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된 으름장을 놨었죠. 본인이 특정 취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언론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으면 거의 반협박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오늘자 오전에 올라왔던 명태균 씨의 발언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단 나왔고요. 근데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맥락을 짚기 위해서 저희가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사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결국 채널A의 기사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요. 오늘 아마 이 영상 클립이 올라가는 시간 즈음에 채널A가 더 자세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그러니까 그겁니다. 명태균이 제목 19대 대선 문재인 선대위의 임명장을 받았다. 당원 가입 활동 사실은 없다라고 명태균의 발언을 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젯밤에 채널A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한테 임명장을 줬다며 문재인 선대위 직능본부 공정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임명장 사진 파일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채널A 기자가 실제 민주당 선대위로부터 이 임명장을 받은 것을 저장해 놓은 걸 명태균이 보여준 거니까, 그러면 뭐 이건 굉장히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같아 보이잖아요. 일단 더 따라가 볼게요. 이와 관련해 명 씨는 전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명 씨 주장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와 명 씨의 얼굴을 보도를 통해 처음 봤다라면서 직능본부 산하에 조직이 수십 개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이 보도를 가기 전에 더 다른 내용 전개하기 전에 제가 못 받고 가겠습니다. 물타기죠. 그러니까 뭐 채널A가 근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 기사를 썼다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의심스럽지만 뭘 얘기하고 싶냐? 그래서 그러니까 선대위 임명장을 받아서 19대 대선 문재인 문재인 캠프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선대위나 캠프나 정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선대위 차원의 본부가 있고 그 본부 산하에 어떤 특별위원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임명장은 죄송한데 저도 받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다 받습니다. 내가 문재인 후보를 돕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정당에 아는 인사 있으면 이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대위 직능본부 공정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인데 보통 이제 앞에 특별히 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특보라고 얘기하면 정식 자리가 아니거나 이제 외부 자문을 하거나 그쪽 캠프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외부 인사에게 이런 자리를 많이 주는데 선대위 직능본부 본부장이라든지 실제 당원이었다라든지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뼛속 깊이 민주진보 인사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는 저는 기사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뭐 저는 막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뭐 그 뜻도 왜곡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뭐 이걸로 과연 물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오호 역시 명태균 문재인 때도 이랬네. 야 니네 야당 할 말 있어? 라고 반박하고 싶어하는 어떤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순진한 사고를 가진 여권 인사라든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명태균 게이트를 덮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분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쩌라고? 그럼 이 상황이 달라지나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명태균의 여론 조작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과의 관계성이라든지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의 어떤 요즘 친인규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구육상회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체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그 의미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인 보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말이나 이제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또 붙겠지만 이것 자체로는 이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다. 실제 특별위원장이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문재인 후보를 실제 명태균이 만들었다고 하나요? 그런가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닥쳐라. 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발언이 터지고 나서 채널A가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명태균이 아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후에 또 명태균의 페이스북을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이 함께 나온 거니까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도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발언의 인터뷰 녹취 공개를 요구했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거냐? 이건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건 10월 7일자 뉴스A, 채널A의 보도입니다. 명태균을 이틀간 함께 동행하면서 취재한 채널A 보도를 보면 이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거졌던 이슈였었죠. 채널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놓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 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이 발언이 일파만파였습니다. 감당되면 나를 조사하라고 할 것이다. 즉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라고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지금 명태균 씨가 드러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드는 예측은 명태균에게 전화 한두 통 정도는 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거를 또 명태균이 녹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누굴 직접 내려보내서 녹취가 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명태균에게 전언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왜냐? 기존에 있었던 친오빠, 오빠 혹은 남편
그러니까 그 우리 오빠라는 오빠 뭘 알아서 저러는지 저도 답답해요. 아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나눈 카톡에서 오빠라고 하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린 이해를 했고, 여타 정치 고관여층들 모두 다, 게다가 이준석 의원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명태균이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심지어 CBS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거 친오빠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말을 바꿔버려요. 그거 장난이었다고.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 친오빠 맞다고 어제자 정규재 TV에서 정규재 고문과 인터뷰를 하는 대목에서 친오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뭔가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측, 대통령 측, 용산 대통령실 측의 입장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발을 맞춰가는 듯한 스탠스로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버렸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보고 있는 한 달이면 하야 탄핵 감당되겠나? 이제 이 발언조차도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라고 계속적으로 채널A를 압박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건 마치 당신들 녹취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내가 늘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즉 뉴스토마토가 텔레그램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담고 정황 증거를 담아서 보도했는데 김영선과 김건희가 나눈 텔레그램이 아니다. 그런 텔레그램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텔레그램을 JTBC 기자에게 보여주죠. 결국에는 세상에 일어날 법한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명태균은 강조하고 겁박하지만 나중에 다 진실로 드러나거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취재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을 채널A 기자가 들어서 기사로 쓴 건데 혹여 녹취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편을 든단 말이죠. 이거 뭐겠느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명태균에게 유리한 딜이 제안 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상을 하게끔 합니다. 물론 과하게 뇌피셜을 짚고 싶지는 않은데 그 정도의 예상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 삼고 있는 한 달이면 하야 탄핵 감당되겠나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하는 채널A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발언 니네 녹취 있니? 라는 식으로 찔러보는 건데 녹취를 몰래 했다면 했을 것이고 뭐 아니라고 해도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채널A와 잘 싸우시고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흘려댄 내용들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엔터테인적 요소로서 명태균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재밌어서 거들어줄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 나아가서는 윤석열과 명태균의 관계성, 더 나아가서는 범죄 혐의들, 여론조작 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사전수뢰죄 등등 김건희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 윤석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 명태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그리고 명태균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신이 뒤를 봐주고 조력을 해줬다는 다양한 정치인들,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오세훈 등등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우리 정치판을 더럽혔던 행위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야지 명태균이 쏟아내고 있는 여러 인터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다니지 않게끔 제가 그저 오늘 하루
명태균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또 여기선 이 말했다라고 정리해주고 실소를 터트려주는 시간이니까 이 내용은 가히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태균이 또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다녔다더라. 요런 시간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명태균의 말은 절반의 진실 혹은 절반의 사실이 들어가 있고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 그리고 마지막 장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태균의 말 중엔 진실에 가까운 것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어 보여요. 왜냐? 관련된 정치인들이 다 꼬랑지 내리고 묵묵부답이거나 KO패 당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홍준표 같은 사람은 왜 저러지? 오세훈 같은 사람은 고소장만 써놨지 왜 고소를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명태균의 말은 총 세 가지다. 절반의 진실 혹은 절반의 사실, 진실을 가장한 거짓. 그러니까 구라인데 순허풍이고 거짓말이고 사기꾼인데 진실을 가장한 듯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판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장난. 친오빠. 남편이냐 친오빠냐 이걸 놓고 언론이 거의 36시간 48시간을 떠들썩하고 오늘 이 시간마저도 그 주제를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변명 혹은 자신은 정당하다, 자신은 당당하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일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가해자일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공범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이때 상황은 다 사정이 있었고 알고 보면 불법이 아니고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치부하는 사람들 모조리 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너무 빠방하게 브릿지를 넣어서 이제 브릿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기사는 뭐냐면 MBC와 인터뷰한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독 명태균 도리도리가 없어진 이유를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했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분은 여기저기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부패한 정권의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함께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출마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포털 사이트에는 뜻하지 않게 도리도리라는 죄송합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 내내 고개를 계속 좌우로 흔들면서 말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오죽하면 본인도 도리도리 아빠라면서 셀프 디스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난 뒤에 윤 후보의 도리도리가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리도리 키워드가 현재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어떤 금기어가 됐는데, 이게 뭔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젯밤 MBC 취재진이 직접 만난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리도리가 소위 쩍벌, 다리를 넓게 벌리는 습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상당히 큰 콤플렉스였는데 본인의 분석과 아이디어로 해결된 거라며 비화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하실 때 쩍벌이랑 도리도리 이거 상당히 큰 콤플렉스였어요. 내가 사람을 기획할 때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눈이 돼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사람 눈으로 판단을 봐야 돼. 판을 봐야 돼. 근데 이거는 뭐 때론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뭔가 또 잘 보이고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도리도리를 왜 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양쪽 눈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시다.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부동시면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시각이 좁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성녀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데 이분은 고개를 많이 돌려야 돼요. 부동시 때문에 오는 신체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대. 그분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고치기도 했는데 내가 언론사에다가 도리도리 관련된 거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이 프레임을 제 아이디로 내서 그 다음부터는 도리도리가 없어졌어요. 잘 가서 보세요. 대선 초기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몇 언론에다가도 그거 장애인 비하 발언이야 하면 안 돼.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지대요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의 그 군면제 사유인 부동시 때문에 도리도리 하는 것이고 이 도리도리를 하는 배경에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고개를 꺾어야 하는 그런 과거의 습성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도리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어떤 한 인간이 장애를 신체 한 부분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도리도리라고 쓰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장애인 비하다. 이거를 언론사에 언급을 해서 그 기사가 쏙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리도리 습관 때문에 속을 썩었을 때 그건 후보님 부동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고 계속 쏟아지던 도리도리 관련 기사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건 부동시로 인해 생긴 습관인데 이거 언급하면 장애인 비하다라고 일종의 프레임, 틀을 만들어서 자신이 언론사들에 직접 얘기한 효과였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 비화를 들려주면서 기자들 앞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잘났다, 씨. 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본 평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막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기사는 뭐 MBC가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은 그대로 내용을 전달해 준 겁니다. 뭐 어떠한 뭐 미사여구도 붙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올려쳐주는 기사라기보다는 이거는 윤석열과 명태균의 어떤 관계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 정도. 끝! 그래서 그 정도로 가깝고 옆에서 이제 이런 전략을 짜줬던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당신네들 공천 가지고 짬짬이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마음을 뺏겨서 여러 가지 것들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죠. 이게 뭐 어떤 사실이 아니다 기다 이건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영역도 이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이렇게 하고 내일 또 말을 바꿔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보고 마치 예전에 그 썬데이 서울이라든지 뭐 혹은 뭐 가십지 같은 거 있죠. 가십. 연예인들 가십. 그냥 재미 차원에서 보는 거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치 브로커야. 근데 브로커가 막 주장을 하고 다녀. 그래서 이 주장 들어보니까 재밌네. 끝. 다예요. 대신 이걸 어떤 지점을 짚어야 되느냐? 정말로 명태균이 이런 전략을 짜줬다거나 아니면 이런 발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의 신뢰를 명태균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좀 더 심오한데요. 다음 기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이야기를 했던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거래한 국회의원만 최소 25명이다. 자신 있으세요? 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요거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그 기사보다 그 기사는 재밌고 요거는 좀 더 심각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가보시죠.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 그러면 이제 4월 6일이겠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 대치역에서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당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고요. 당연하겠죠. 취재진의 관심은 김 비대위원장의 판세 분석에 쏠렸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지율 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두 자릿수 격차는 나을 것 같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투표함이 열렸고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18.3%포인트의 차로 압승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MBC 취재진에게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 김종인 매직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매직이라는 건 없어. 명태균 매직만 있는 거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명태균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김종인 매직을 내가 했잖아. 김종인이 나와서 오세훈이 많으면 19%포인트 이길 것이라면서 숫자를 맞췄잖아. 어떻게 맞췄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침 6시면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대여섯 번은 기본이고. 수치를 막 부풀리죠. 실제 대여섯 번이든 그거보다 많든 어쨌든 우린 관심이 없다. 김종인과 당신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명 씨가 공표용 여론조사는 물론 후보자 전략 참고용 자체 조사를 다수 진행했고 이 조사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됐고 예측도 적중했다는 설명입니다. 명 씨는 이렇게 자신과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이 30명 예. 예스. 좋아. 좋아. 열심히 주장해. 30명 이상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 여기에 국회의원 25명가량이 더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다. 일단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는 거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부풀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가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의 특징. 사기꾼들은 한 번 만난 사람을 3번이라고 부르고 3번 만난 사람을 30번이라고 부르고 30번도 안 만난 사람을 300번 만난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늘 준석이라고 부르죠. 근데 실제로 이준석과는 친한 관계를 보이고요. 김종인도 실제로 매우 가깝게 지냈고 김종인이 명태균에게 귀를 기울였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여기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죠. 오세훈, 홍준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25명가량이 자신의 조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증거들을 다 남겨놨다고 한다면 야, 니네들 긴장해라. 나 빵에 가는 순간, 나 검찰 조사 받는 순간 네 이름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벌벌 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명태균이 사람을 제가 어제 시방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제안하는 자신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 만나봤거나 내가 조력했던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시그널을 이미 보낸 건 뭐냐? 니네가 나한테 이준석처럼 바짝 엎드리고 나와 한몸이 되든지 나의 메신저가 되든지 아니면 천하람처럼 닥치고 가만히 있든지 그리고 김재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처럼 명태균에게 덤비든지 근데 덤볐다가 다시 침묵을 하든지 뭐 그런 겁니다. 나와 싸울 거라면 절대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당신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일이 없이 싸울 거면 나에게 덤벼라. 나는 잃을 게 없다. 너 잃을 거 많아? 너 정치적 자산이 많아? 너 나랑 싸워가지고 잃을 게 많으면 나한테 섣불리 덤비지 마라. 오세훈 너 잃을 거 많잖아. 홍준표 너 잃을 거 많잖아. 김재원 너도 앞으로 정치하고 싶잖아. 덤비지 마라. 내가 검찰 조사받거나 내가 술술 부는 순간 이 정권 무너진다. 이제 이거를 암묵적으로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블러핑들이.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은 귀 기울여 볼 법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받고 그 관련 인물을 수사하는 게 우리 수사기관의 임무겠죠. 창원지검이 입에 단내나게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 정권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이 명태균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국회의원 25명가량이 더 있다고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정치인들이 공부는 안 하고 국민들 선동만 해요. 대한민국에는 판 짜는 사람이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판을 짠 것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명 씨는 정작 자신은 정치가 재미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자처럼 붙어서 다 만들어줬는데 되레 매번 뭐라 불평만 한다는 겁니다. 명 씨는 앞서서 페이스북에 오세훈, 홍준표를 향해 진짜 자신 있으시면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말고 내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게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내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귀 기울여 볼만한 절반의 진실. 아까 뭐라고 했죠? 진실, 진실을 가장한 거짓 혹은 장난.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절반의 진실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닐는가.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 비유는 뭐 영리한 비유고 재밌는 비유입니다. 내가 식당을 한다고 쳐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찾아와요.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배가 고팠어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 입문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청년 최고위원 이런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비유하자면 우리 식당에서 공짜로 밥 주고 보냈어요. 하소연을 이어가던 명 씨는 자신이 도와줬다는 유력 인사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당하게 나한테 돈을 주고 먹었으면 밥맛을 불평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배고픈 사람 공짜로 먹여줬는데 이제 와서 밥맛이 없다? 반찬이 어떻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의 온도라면 지금 이준석을 만들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은 뭐예요? 명태균에게 조력을 받았습니까? 명태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입장입니까? 한 몸인가요? 어떤 거예요? 이준석은 명태균을 무한 쉴드 치고 커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왜? 이준석이 뭐가 모자라서? 세비 반띵 받은 명태균 같은 사람은 이준석이 뭐가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커버를 칠까요? 아니면 홍준표나 혹은 오세훈이나 도움을 받았을진 모르지만 뭐 김재원이나 여타 명태균에게 댐빌 만한 사람들은 어디 좀 없나요? 제대로 좀 한판 붙어볼 사람은 없는 건가요? 이런 사기꾼 같아 보이는 정치 브로커한테 쩔쩔 매는 겁니까? 게다가 쩔쩔 매는 걸 넘어서 무한 커버를 쳐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대목에서 명태균의 말이 허풍처럼 인식되고 싶지만 허풍이라고 치부하고 싶고 그냥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도 자기가 만들어줬다고 하잖아. 그럼 당장 고소하세요. 예. 기분 나쁘시면 다들 고소장만 써놓지 말고 명태균은 어디 한번 고소해 보든가. 입만 살아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MBC의 단독이 또 오늘 하루를 덮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제 돌아버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TV 토론회였나? 경선 TV 토론회? 예. 그때 즈음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요것도 이제 MBC 쪽의 보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첫 TV 토론. 하태경 측 연락해 미리 기획했다. 그렇군요. 3년 전인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느냐고 묻자 홍 후보는 잘못된 게 아닌 과잉 수사를 했다.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라면서 목표가 조국 퇴진이다 보니 집요하게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사촌 문제, 딸 문제도 건드렸다. 이른바 이제 정치 사건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 민주당 대변인이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쓴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소리가 아니고 그건 못된 소리야 이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하태경 의원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마치 조국 전 장관을 편을 듯한 홍 후보 발언을 두고 조국 수호란 말에 홍 후보의 성을 넣어서 조국 수홍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젯밤 MBC 기자 만난 명태균은 하태경 후보가 당시 2등이던 홍준표 후보 공격에 나선 것은 뭐다? 내가 판짠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절반의 진실 정도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진실이 절반, 뭐 한 과장 내지는 허언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먼저 명 씨는 첫 TV 토론 당일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 오셨어요. 1시 반인가? 아이고 총장님 오늘 낮에 뭐 TV 토론 첫 토론한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는가 봐요. 이랬죠. 우리 명 박사님. 예? 아니 제가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러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총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사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했지. 내가 많이 했지 그거. 내가 그거 많이 했습니다. 내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나 보지. 총장님 오늘 낮에 나올 사람들 다 그거 정치인이에요. 뭘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느 놈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놈이 참말하고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 박사야. 우리 명태균이 아주 그 마음에 들어요. 예? 이 박사야. 예, 일단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언에 이어서 토론 흐름이 윤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다른 후보, 즉 하태경 후보 측에 연락을 넣었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태경 의원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잘 생각해봐라. 1등 때리면 2등만 좋아. 그런데 2등을 때리면 2, 3, 4, 5등 혼전이 돼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1등하고 붙어볼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도 명태균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당시 하 의원이 4, 5등 정도 했을 때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하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 8인에는 들었지만 2차 컷오프 대상이 되면서 최종 4인에 들지 못했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대통령 들어갈 때 내가 얘기했지. 하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첫 TV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 대한 명 씨의 한 줄 평이 이랬습니다. 원래 싸움도 선방이 가장 무서운 건데 그때 하태경 의원이 홍 대표를 조국 수홍이라고 한 방에 보내줬지.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큰 데미지 없이 첫 토론을 넘어갔죠.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야, 근데 요게 그냥 막 말을 짜내는 것 치고는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대충 마음에 담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하태경 의원 측은 당시 4강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고 홍준표 시장과 하 의원 사이가 안 좋은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라 홍준표 까기를 계속하는 것이 일관된 전략이었다면서 명태균이 조언을 해줬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게 아니다. 명태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명태균이 판을 짠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했던 것뿐이었다. 이걸 하태경 의원 측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냐? 이 명태균이가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제주에서 명태균이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분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
명태균이 별장에 김종인을 데려왔다. 야, 이거요. 이게 김종인의 거짓말이 또 탄로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보궐선거 뒤에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명태균의 요청으로 정치권에서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의 별장에서 함께 휴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의 후원자가 제주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라고 좀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과 명태균이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명 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경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의 요청으로 2021년 4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별장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당시 SNS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제주 휴가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별장 내부 사진과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별장이 좋네요. 명 씨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김 씨의 별장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다. 천지연 폭포 인근으로 양쪽에 바다와 올레길을 뒀다. 죽이는 데네요. 주변엔 자리 잡은 펜션 사이길로 약 50m 들어가면 명 씨와 김 전 위원장이 함께 휴가를 보낸 별장이 나온다. 별장 입구는 닫혀 있어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고 소유주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명 씨와의 통화 이후 해당 별장을 방문했고 김 씨와 함께 10분가량 머물렀다. 당시 동석한 별장 소유주 김 씨는 명 씨와 김 전 위원장이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차 한 잔을 했다며 명 씨가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10분 뒤 집사람이 찾는다라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별장 소유주 김 씨는 정치권에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차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 시장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오 시장이 김 씨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왈. 김 씨는 각종 행사에서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고도 소개가 됐고 사정에 밝은 한 여당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배우자도 김 씨 소유 별장에 자주 방문한다면서 김 씨가 공식 직함을 가진 건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공식 직함은 공정과 상생학교, 공생학교의 대표다. 그리고 오 시장이 2016년 개소한 싱크탱크 이름 공생연구소. 이거 다 있죠. 만나고 있죠 지금. 다만 김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정치인이고 금전적으로 도움 준 적 없고 주변에서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직함이 없어서 후원회장이라고 소개가 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 인터뷰를 좀 따라가 보면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명 씨와의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해왔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명태균 씨가 인사차 왔고 이후 연락하지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에 치러졌고 김 전 위원장은 8일에 사퇴를 했는데 언제 만났다? 4월 25일 명 씨의 요청으로 해당 별장을 찾은 거다. 이게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볼까요? 오 시장이 선거에 승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한 지 약 2주 뒤인데 앞서 명 씨는 한 유튜브와의 채널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을 두고 그놈은 정치 끝났다고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25분을 설득시켰대요.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채택이 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오세훈이 만들어지지 못할 뻔한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오 시장 측은 김 씨의 별장에 김 전 위원장과 명 씨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김 씨와의 관계를 두고선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아니죠.
저는 명태균 씨 같은 사람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김 씨와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저는 골고루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랬겠죠. 예. 김 전 위원장에게도 한국경제가 물어봤습니다. 명태균 씨 요청으로 김 씨의 별장을 갔냐? 근데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명태균 말을 또 바꿨죠. 예, 뭘 바꿨냐? 오빠는 대통령이다 라고 했다가 오늘 다시 오빠는 뭐다? 친오빠다. 언론을 골탕 먹인 것이다. 자랑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말을 여러 번 바꾸면 누가 당신의 말을 믿습니까? 뭐 물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대단히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는 언론까지 속이죠? 언론 골탕 먹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진짜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예. 당초 몇몇 언론에 오빠는 대통령이라고 인터뷰한 것은 언론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하. 당시 자신이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을 걸고 기자들의 대화에 응했는데 보도가 잇따르자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오빠가 친오빠가 아닌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농담했다는 설명입니다. 골탕 먹인 거야, 골탕. 예. JTBC와 인터뷰에선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 사실상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튜브 방송 등 인터뷰를 통해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김건희 오빠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일이 벌어진 거다. 그 사람이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를 2번 봤고 처음 만난 시점을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정식으로 만나서 본 게 아니라 김 여사와 이야기하는데 잠깐 왔다 갔다. 명 씨는 친오빠와 싸운 적도 사기꾼이라고 한 적도 없다. 김 씨와의 갈등설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냐. 처음 봤는데 내가 야단을 쳤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톤 다운을 하는지 여러분은 의심스럽죠? 아까 그거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요. 또 김 여사가 오빠를 용서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맥락에 대해 아마 김진우 대표, 이게 이제 친오빠 이름입니다. 김진우 대표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며 나와 크게 그런 것 없다며 갈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부연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명태균 왈 사이가 틀어져? 아니 여사님 오빠인데 내가 무슨 사이가 틀어져? 내가 뭐 싫은 소리 했겠어요? 아니 정치 얘기를 왜 그 사람하고 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이 비정치인한테 정치 얘기를 해봐야 그래서 그분하고 정치를 한번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오빠가 살갑게 안 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나? 여사님께서는 하여튼 너무 배려도 많고 정말 좋아요. 너무 정이 많아서 문제지. 재밌네요. 계속 이제 대통령실까지 아우르면서 언론을 골탕 먹이는 수준으로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명태균이 주도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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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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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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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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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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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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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기분이요? gonna happen. 굉장히 시원합니다. I don't think so. 네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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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네, 일일 영식과 플레어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1회 업체입니다. 플레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플레어 뷰티 살롱, 공덕역의 3번 출구 1분 거리에 있는 서울 어디서든 30분 내로 접근 가능한 마포구 공덕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광화문, 홍대, 용산, 서울역까지 인접해서 이동이 편리하고요.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제가 다른 때는 이 실제 고객님들의 후기를 안 읽어드렸는데 1인 예약제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스러워요. 가족 단위로도 자주 오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완벽한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두피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실제 고객님들께서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후기를 많이들 남기신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게 이제 본인처럼 사장님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중에 혹시나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에게 광고를 주셨고요. 헤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두피 케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레어 뷰티 살롱입니다. 네이버에 플레어 뷰티 살롱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광고 기념으로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당첨을 통해 영식 피셜 당첨을 통해 3분 정도 추려서 이분들께 무료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은 저희가 내일 박영식 라이브 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 또 내가 중요한 날이 있는데 뭐 가족 행사인데 막 결혼식 같이 성대한 행사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 이러면 메이크업 샵을 또 찾습니다. 그럴 때 저렴하게 가성비, 가심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플레어 뷰티 살롱, 어르신들 또 가족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보신 우리 사업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광고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메일 한번 주시면 소상공인 프로젝트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뷰티 살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저희가 만났던 내용들은 저는 뭐 대단한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본질과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기사 중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독 윤석열 후보 1일 여론조사 비용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걷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건넨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0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어제 노종면 의원이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해서 녹취록을 받았는데, 명 씨는 2022년 대선을 열흘 앞두고 있던 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매일 돌린다. 공표할 것이 아니니 연령별 가중치를 나중에 주라라고 지시를 하고, 명 씨는 여론조사 실시 비용과 관련해서는 돈은 모자라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얘기해서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이고 한테 받아오면 된다.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오라. 내가 그거 여론조사 돌린다고 다 공지했다. 돈 달라고 해야지. 기억씨, 니은씨, 디귿씨는 당시 2022년 6월로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이다.
진짜 이거 막 나옵니다. 이제 고구마 줄기입니다. 이게 더 본질입니다. 예? 자, 명시가 지시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모두 9차례 실시됐다. 당시 조사들은 대선 면밀조사라는 이름의 보고서로 만들어져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다. 강 씨는 한겨레 21과의 한 통화에서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거 이제 윤 후보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실제 명 씨와 강 씨의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뭐 2개 만들 수 있냐, 윤석열 48, 백분율 뭐 이재명 42 아마 나올 거거든. 요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첫 녹취였을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경북 지역의 한 정가 관계자는 한겨레 21과 만나서 2021년 11월부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말해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 기혁 씨, 군수 예비후보 니은 씨 등에게 돈을 받아 썼다며 2021년 11월부터 수금이 시작이 됐는데 기가 막힌다 진짜. 나 들으면서 지금 참담합니다. 아까 건 예능, 지금 건 다큐.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나눠서 돈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6천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을 명씨 쪽에 건넸다고 한다. 많이도 줬네. 명씨는 여론조사 문항도 직접 지시하고 조작을 암시하는 표현도 썼다. 한겨레 21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강 씨에게 전화해 사전투표 할 거냐? 후보 누구냐? 정당 지지율 3개만 물어라. 그 3개만 물어보면 간단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주고 사후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암시하는 듯한 지시도 내렸고요. 명씨가 이렇게 뒷돈까지 받아가며 공표하지도 않을 대선 조사를 한 까닭은 무엇이냐? 쭉 이제 보면 우선 2022년 3월 대선 직전 상황을 짚어봤을 때 대선 초창기부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보수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인다. 누가? 명태균이. 2021년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겨루던 경선 국면에서 결과가 조작된 자체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명씨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윤안 단일화는 양쪽이 여론조사 숫자를 두고 다투며 불투명해 보였지만 대선을 6일 앞둔 2022년 3월 3일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미나 씨 얘기가 나오네. 김미나 평론가는 단순하게 보면 선거 막판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는 결론을 보고해서 윤석열 후보의 환심을 산 것일 수도 있지만 명씨가 본인의 그림을 갖고 기획자처럼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설득하고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점을 알려주려 했을 수도 있다. 이 여론조사가 선거 막판 명시만 갖고 있는 지렛대로 작동했을 수는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2024년 10월 15일 명씨가 직접 공개한 카카오톡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명씨에게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다.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이 말을 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명씨가 실시해서 보고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이 김 여사 등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건 우리 흔히 아는 그 오빠 카톡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어떤 명태균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겠느냐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비용을 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은 약 석 달 뒤인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집요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겨레 21이 입수한 강 씨와 시의원 예비후보 기혁 씨의 전화통화 녹취를 보면 오늘 오전에 선거비용 보전금이 입금됐다고 들었다. 거짓말하지 말고 돈 내놔라 라고 요구하고
강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받아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로 옮겨 회계 책임자로 일할 때 이런 독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혁 씨가 명 씨에게 건넸던 뒷돈을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요거 진짜 난 한겨레 20일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자, 시의원 기혁 씨, 니은 씨가 1억 2천만 원을 2021년 11월 이후 미래한국연구소로 주죠.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관계가 없다고 늘 주장을 해왔지만 미래한국연구소의 얘기에서 기혁 씨, 니은 씨 뜯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명태균이 계속 선을 긋지만 사실상 실소유주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설득되셨을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 법인의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닌 이상은 나는 외부인이었다라고 얘기할진 몰라도 실제 선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범죄에는 만약에 이제 실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쪽에 시의원 예비후보 기혁 씨, 니은 씨에게는 여론조사비를 요구하고 이쪽에는 11월 이후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넣고 그리고 그 사전에 여론조사 조작 요구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메일 돌리려면 돈이 필요해서 기혁 씨와 니은 씨에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 돌려달라라고 요구한 게 2022년 4월이라고 나오네요. 명태균 씨에게 얘기를 하고요. 김영선 의원 측에서는 6천만 원을 이쪽에 또 건네기는 하는가 봅니다. 2022년 7월 말이라고 여기 시기가 나와 있으니까 선거 보전비 중 일부 6천만 원을 이쪽에 넘기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또 미래한국연구소로 7월 이후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또 6천만 원을 이쪽 기혁 씨와 니은 씨 쪽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는 여기도 나오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왜 갑자기 등장해서 명 씨의 뒷돈을 대신 갚았느냐. 김영선 전 의원의 등장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과 연관이 있다. 실제 김영선 의원의 당선, 공천이 어떤 대선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라고 여겨진다고 강혜경 씨가 그 3억 6천만 원 있죠? 총 비용.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고 김영선 씨가 당선되고 나서 세비 반띵까지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김영선은 명태균 덕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세비 반띵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설설 기었잖아요. 명태균에게. 사실상 어떤 정신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재보궐선거의 상황이 어떤 윤한홍 의원 등이 밀던 후보를 제끼고 김영선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 김건희의 영향에 힘입어 이런 공천을 이뤄냈다라고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 명 씨는 기혁 씨와 니은 씨 등의 독촉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받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돈을 받는 게 여의치 않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신 받고 김 전 의원이 쓴 선거 자금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이제 예측이고요.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할 여론조사를 하며 여기에 쓰일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받았다가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현물이 아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권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후 세비 반띵까지 이루어지는 흐름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것. 이런 맥락을 강혜경 씨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뒤에 이제 반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경남선관위가 2023년 5월에 이 내용을 적발해서 창원지검으로 이첩을 했고 창원지검은 같은 해 2023년 12월에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까지는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진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8개월이 지나서 2023년 12월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수사가 뭐 아직까지 이제 홀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입에 단내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김 전 의원이 명태균, 기억, 니은, 디귿의 이름이 수사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해당 녹취는 모두 창원지검 수사팀에 제출된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왜 보수의 종말을 쓴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 나오네요. 둘 다 아는 사람이구만. 신인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와 공모했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기부를 받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비용 지출을 면제받은 것이라면 공직 취임 이전에 사전 수뢰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22일은 여러 관련자들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명시는 통화를 했네요. 여론조사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 돈을 내가 본 적도 없고 10원도 받은 적 없다. 내가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면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받으러 가라 했을 것이다. 그 돈은 강혜경 씨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 피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느꼈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 솔직한 얘기.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 명태타임즈 초중반에 다뤘던 MBC와의 단독 인터뷰라든지 인물 관계도를 놓고 봤을 때 누구를 명태균이 만들었고 명태균의 허장성세와 허풍 뭐 질질 짰다, 김종인을 어디서 만났다, 김종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등등등, 이준석을 내가 이런 게 더 훨씬 재밌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본질은 뭐냐? 이 여론조사 비용이, 윤석열 후보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돌려졌고, 그죠? 이것에 대한 단독 기사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있다? 언론사들은 다 어디에 미쳐 있다? 명태균이 누구를 만들었고 오빠를 남편이라 그랬다가 친오빠라고 불렀다가 그런 게 훨씬 더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명태타임즈까지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다루고 있겠어요. 아무튼 저는 좀 착잡합니다. 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말을 또 바꿀 수 있는 사안과 바꿀 수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분명히. 전자는 명태균 입으로 언론사에다 뿌려놓은 뭐 씨앗들이겠죠. 그 씨앗을 또 걷어들일 수도 있고 더 큰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후자에 만나본 범법 행위가 될지 모르는 여론조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수뢰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은 녹취록을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예. 훨씬 더 무게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명태타임즈였고요. 예, 여러분들께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박영식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